연구위원님이 이거 제보하시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간부들께 여쭤본 것처럼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정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종류의 민원에서 다른 형태의 보도에서 없었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기하셨을 텐데 혹시 연구원이 인지하시기로는 아까 똑같은 질문 예를 들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뭐 보도에 따라 가끔 뭐 여성 단체 뭐 약간 여자 남자 어떤 그런 좀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신 특정 종교 특히 뭐 이단 논쟁이나 이런 경우에 방송이 되면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단체 민원들이 공통으로 들어오긴 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징들이 그 당시에 보도가 됐던 시의성에 따라서 보도가 이제 당시에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된 논지는 비슷하겠으나 각자 쓰기 때문에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동일하게 다 같을 수가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가 1년 반 전에 보도가 됐던 시점이었고 그것이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시점에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민원들의 내용이 오타까지 똑같았다는 점에서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간부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결국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극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제보자께서 제보를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최초 이 사실을 발견한 그 9월 27일 게시글을 올린 지경규 차장이 MBC 채널 담당입니다. 방송 채널 오래 담당했고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아까 박동주 아니 예, 아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질의 취지가 뭐 약간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 제가 방심이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여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선 재차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떤 일부 집단의 어떤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경우 아까 이제 탁동섭 연구위원께서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했지만은 보통은 보도가 발생한 직후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번 건은 시차 때문에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셨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이제 그러면 뭐 시차를 감안하기 전에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 예를 들어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유포됐을 가능성, 복사 붙여넣기 됐다라고 표현될 정도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들이 종종 있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민원 내용의 유사성들은 다수 민원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조사라든지 오탈자가 정확한 그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지금 수작업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확인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런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감지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은 이번 사례가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이름이 특이하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번호가 특이하다든지 검색해 보니까 관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보통 됩니까? 아니면은 이번이 특이한 케이스입니까?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 처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준희 지부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수사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빈도를 가지고 발생하는 일이냐, 그리고 이 특이성을 인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공익 제보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냐를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탁동선 연구위원 말씀하신 것 이상의 어떤 특이점들이 또 혹시 인지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 이상의 특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와 유사한 과거 사례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던 거잖아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고요. 지금 직원들 시켜서 없는 거 찾아내라고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1년 반 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채널에서 무슨 프로그램 봤는지 기억 못 하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원래 논리에 있어서 가장 이제 명쾌한 것이 반례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방심위 측에서 반례를 찾아가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이거는 그럼 이례적인 상황이다. 엉뚱한 반례를 찾아내는 고생을 직원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도 지부장님께 파악하신 바로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앞에 유일임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이종욱 기조실장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유일임위원장이 최초로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출처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부민과 관련해서는 저는 담당국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해서 제가 어떤 그럼 총장님 그럼 총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경로로 처음에 류일임 위원장이 인지하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재임하기 전 사안입니다. 그럼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그런 사실관계는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느 시점에 이게 내부에서 회자돼가지고 보고가 됐습니까? 보고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 류일임 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고 그다음 본인이 거기에 답변하는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이게 이슈화가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이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가 참 민망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나중에 본인 출석하시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방심위에 민원 신청하는 걸 제가 온라인에 가서 해보니까 민원 내용 넣기 전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민원인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넣게 되어 있고 생년월일도 넣게 되어 있고 성별 넣고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가려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신청인 정보가 이렇게 세밀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그걸 관할을 하고 있어서 그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최소의 이 정보를 넣도록 이번 그 상황 이후에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줄였는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1985년생인지 86년생인지가 관계가 있어서 수집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메모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게 궁금해지는 것이요. 이게 실제 유임 위원장이 이게 사주했다면은 실제 이런 개인 정보를 기입한 것이 영향을 미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기조실장님 이런 것들을 그럼 실제 내용을 심의 들어갈 때 네. 이런 민원인의 정보를 같이 올려놓고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않은 겁니까? 제 민원 상담팀이 따로 있는데요. 예, 예. 제가 그런 업무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으면 애초에 이거를 수집할 이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 내용을 수집했고 그걸 또 이제 지금 제보자가 연락하면서 이게 이름이 예를 들어서 류일임 위원장과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거든요. 저는 수집을 왜 했는지 자체가 의문이고 항상 개인정보는 직무 처리를 위해 최소한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여러 가지 통신과 방송에 있어서 심의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그런 준칙 자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원인 정보는 심의 신청할 때 위원들에게 드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세세 분류들은 아마 개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오할 때도 개인이나 단체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요청하고 자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류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보통 민원을 그럼 프린트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뭐 전자적인 형태로 서로 위원들끼리 공유해서 심의합니까? 아마 심의팀에서 그 사전에 네. 업무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트해서 프린팅해서 예.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 정보가 안 들어가는 네,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 네. 실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방송 같은 경우에 이해 당사자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데서 간혹 논란이 되는 보도, 예를 들어 소수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하게 되면은 방심의 민원이 폭주할 걸로 예상되는데 네. 이번 사례처럼 예를 들어서 오탈자까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심의를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 담당하는 않을까 분 지금 누구 어떤 분이요? 방송심의국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